저 진주에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형평운동을 반대하는 뭐 반형평 운동이라고도 하고 반형평 사건, 형평운동 반대 활동 뭐 어떻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형평 사건이 일어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기가. 뭐 저하고 사실 관계 있다라기보다도 그 장소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 취급 못 받았던 백정들이 심지어 요 5월 13일, 4월 25일 날 딱 창립을 하고, 그죠? 5월 13일 날 우리가 지금 가볼 진주극장에서 전국적으로, 그죠? 전국에서 다 그 행정사원들이나 또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창립 축하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큰 행사를 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 이른바 이제 그 풍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축하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사에서 우리 진주의 기생들한테 축하 공연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생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대구 쪽에서 이 백정들의 회합에, 그러니까 그 모임에 기생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 기생조합, 그게 참여했던 기생들이 기생조합에서 제명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진주의 기생들한테도 아마 틀림없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기생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인 가무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일본인 가무단이 대신했다, 창립 축하식 공연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전국 대회로 이렇게 막 뜨고, 또 신문에서도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막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이른바 이 뭐랄까 정말 고리타분한 이 보수 수구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농청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농청. 여기 이 자료에 나옵니다. 농청. 이 농청이 뭐냐? 이 농청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두레 아시죠? 두레. 원래 두레의 기원은 고려시대 가면 향도라고 합니다. 향도. 이 그 남자들은 군대 가면 향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향도. 예, 군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신의 세대인데, 우리 어렸을 때 애양단이 있었어요. 애양단. 혹시 시골에 아세요? 되게 반갑다, 그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네. 학교 등하교 할 때 단체로 줄을 지어가 갑니다. 딱 깃발 들고, 네. 동네 딱 입구에 모여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시골에 차가 신장로가 있었지만은 차가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줄을 서가 가다가 마치 이제 차라도 한 대 지나가면 막 우양우 하듯이 분들 사열하듯이 탁 손을 들고 막. 그랬어요? 북한 아니야? 아 진짜 그랬다니까. 그리고 일요일 아침 되면 우리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제가 애양단 단장도 했잖아요. 단장 출신. 그 마을 회관에 그 방송 가가지고 그 방송을 합니다. 이 초등학생이 그 예를 들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뭐 빗자루를 들고 오고, 뭐 4, 5, 6학 고학년들은 삽이나 갱이를 들고 다 집합을 해라. 근데 한 번은 안 나오는 거야. 그 몇 번을 방송을 했어. 내가 빡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여튼 욕을 했나 봐. 네, 방송을 내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하여튼 그랬더니, 그런데 어느 일요일에는 그 초등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순시까지 오신 거예요, 마을에. 교사선생님 많았네. 와, 그래 내가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진짜. 이 시내. 시골에. 네. 그 우리 교장 선생님 탁 머리 한번 써다듬어 주고. 세상에. 그렇게 내가 범생이에요. 저도 문사인데 그 했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전에만 그랬네, 전에만.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매주 일요일 아침을 그 새마을운동 노래와 함께 기상을 하잖아요. 6시만 되면 네네. 새벽중에 울리는데 새 아침에 밝은데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지금 생각하면 되게 비슷한데요. 세대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살짝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한거 그래, 되네요. 진짜 처음 들어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지역 간의 갈등도 있거든요. 그때 참 재미있었어요. 도시와 농촌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동네를 아직도 그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그냥 하고 이양을 다 해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 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조식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지 아니 이제 그런 거를 어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그만큼 농촌 깊숙이까지 이제 침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전통 시대에는 우리가 그 특히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다 파견이 못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래서 막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지방을 파견해가지고 주변 지역을 이렇게 같이 다스리게 하고 그랬거든. 그만큼 어찌 보면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좋게 말하면은 어떤 그 각 지역별로 어떤 요즘 말하면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그런 또 박문희 쌤또 발끈 할라 어떤 공적인 지배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지배가 더 강할 수 있었다라는 왜 거예요. 그러래? 네? 아니 저 긴장이 돼요. 아니 근데 그 조직을 이용해서 또 공적으로 그 지배하기 직계 그 조직을 이용했잖아요. 이용하려면 선거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야말로 어떤 국가 권력이라는 게 그거는 예, 유신운동, 유신 생겨났어요. 양반 생긴 거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성입니다. 이거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면서 초등학교 뭐 국회의장 공략하고 그게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신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이거 이게 생겨났어요. 일제단체 일제단체 우리가 뭐 여러분들 국민학교라는 이름도 알잖아요. 한국 신민학교 줄여서 국민학교잖아. 근데 이게 김영삼 정부까지 이거를 부여잡고 있었잖아.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일본은 바로 패전과 동시에 소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든.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어쨌든 그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삶까지 이렇게 침투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사실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단 1초도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둘의 이야기가 끝까지 갔는데 아, 정리해놨습니다. 그 이게 그 향도가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거든. 이게 막 요즘 말로 하면 그 군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게 두레로 이제 범위가 좁아지는데 두레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어떤 노동 공동체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를 지을 때 서로 이제 품앗이 해주고 형님 둘에 아우 둘에 선생 둘에 제자 둘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랫말 윗말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주고 또 그할 때는 또 농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 삼력군 조직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 공동체에다가 노동 조직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삼력군 조직이 같이 있었다. 우리 장래 문제. 그게 또 많은 노동력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골에는 옛날 삼포계라고 말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를 통해 가지고 장례를 합동으로 치러주는 거죠. 상년 외고 그 가족 단위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장례가.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 조선 후기 가면서 이제 변호사가 발달하는 의학이 보급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력군 조직이 빠져나가면서 두레의 노동 조직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 시골에 이제 내려왔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전통 속에서 농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조직입니다. 조직.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농청은 머슴들의 조합이에요. 머슴들의 조합. 그리고 머슴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그러니까 소작농들의 이 조합을 농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형평운동에 즉 백분들의 이 인권운동 또 신문해방운동에
왜 이 농청 세력이 반대를 했을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장소가 여기에 그 우리 여기 중안동 사무소 그죠? 중안동 사무소에다가 대대적으로 24개 마을에 농청 회원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의곡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농청 세력의 이른바 머슴들의 조합에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을 학계에서는 보청교 세력하고 지주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보청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청교는 우리 정산교 아시죠? 정산교. 강정산. 이 강정산이가 딱 죽고 나서 거기에 그 누이하고 그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차경석이죠. 차경석. 이 차경석이가 이게 원래는 이제 누이를 탁 도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 정산교가 이렇게 막 그 무슨 교로 이름 바뀌니라. 그러니까 막 새가 이제 막 되게 이제 커집니다. 그러면 동학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화하고 사실은 갈래는 같아요. 사실. 거기서 이렇게 막 갈라져 나온 건데 이런 생각을 강일순. 이 요새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가 많아지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시당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흔히 이제 시를 이제 영접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그러니까 강일순의 부인이 이제 교수처럼 이렇게 막 확장돼 나가는데 이 동생이 이제 그걸 보조해 주다가 자기가 이제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이른바 그 한 게 원래는 보화교라 해서 보화교. 그다음에 이제 보청교로 이름 바뀌는데 이 차경석이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의 별칭을 차천자라고 합니다. 차천자. 천자가 뭡니까? 하느님. 그래서 이 보청교 그 사당을 본당을 그 정읍이죠 정읍. 전북 정읍에 짓는데 그게 어디고 정읍에 그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아니 생각이 나. 그 단풍으로 유명한 어디죠? 내장산. 거기도 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두산이죠 백두산. 백두산 원시림을 나무를 캐와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총독부에서도 도저히 이제 통제 불능 정도로 교사가 커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자기들 기록이지만은 제일 교사가 1926년 그때만 하더라도 무려 600만 신도라 그랬어요. 600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예? 예, 그 당시에 뭐 1천만 뭐 그랬고 한참 우리가 뭐 40대가 2천만 이랬거든. 근데 600만이라. 그래 심지어 그 우리 이 강상호 선생하고 신현수 선생 이런 분들이 형평사를 이제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물론 백정사회에 이런 좀 부자 백정들 이제 기부도 했지만 그 당시 돈으로 뭐 2천 얼마 이렇게 모였다 그러거든요. 기금이. 근데 그 처음에 기금을 마련할 때 정원까지 찾아갑니다. 이 보청교 그 돈을 얻으려고. 근데 돈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보청교 세력이 이제 이 사천자 이 차경석이가 결국에는 이제 총독부가 교세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감시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쉽게 말해서 친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어떤 교세라든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와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여러 분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쫄딱 망합니다, 쫄딱. 그래가지고 이제 또 차천자가 죽고 나서는 거의 이제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 정도라 어쨌든 아마도 이 보청교 세력이 우리 진주에 이런 보청교 그 소년회도 있었고, 이 천도교 소년회 있었는데 아까 하려다 못했는데 우리 진주가 왜 형평운동이 일어났을까? 그런 배경을 보면은 진주가 이른바 반침략 반봉건 운동의 진짜 성지 같은 거죠. 가장 선구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게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소년 운동이죠. 우리가 어린이 운동하면
소파 방정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 방정환 선생과 함께 바로 강상호 선생의 친동생 강용호 선생이 바로 핵심 멤버. 이번에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요. 아동 작가였습니다, 아동 작가.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소파 방정환이 그 어린이날 제정하기 이전에 1920년, 그게 22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 22년이고, 우리 진주에서 20년에 이미 진주 그 소년회가 이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메이데이잖아요, 노동절. 이게 이제 5월 5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1862년에 임술동 운동, 진주가 또 시발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을사의병 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동학이 있죠, 동학. 동학도 사실은 우리 진주가 우리 이 서부 경남은 총본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덕산 있죠, 그죠? 덕산이 그게 딱 총본산이고, 진주 농민항쟁도 사실 덕산 시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우리 저기 뭐야 경남이 뭡니까? 저기 뭐야 경남시 우리 최초의 지방지 이런 식으로 그 진주가 아주 이제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운동도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마도 이 보천교가 이런 거 좀 보수화되면서 아마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뭐라 그러면 기부금도 내고 절 같은 거 시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형평운동에 대해서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고, 그리고 지주 세력이 받는 건 당연하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전부 다 식유업을 종사할 때는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제슬꾼이 말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칼잡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파는 이런 게 이제 제슬꾼입니다. 제슬꾼. 우리가 제가 진주교회 가면 이야기 박성춘 이런 사람들 제슬꾼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갓바치라고 들어보셨죠? 갓바치. 가죽공예. 특히 이제 이 가죽 신발, 그죠? 우리 시집 갈 때 꼭 해준다면 이런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 이게 이제 갓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장이라고 있어요. 유기장. 유기장은 이제 고리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구니 만드는 거 있죠. 찌풀공예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키 있잖아요. 키. 우리 채라고 그러나 그런 걸 만들어 팔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안 되니까 생계가 힘드니까 또 농사에 뛰어들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농민화되면 결국에는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소작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농청 회원들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계급적으로는 이제 분명히 이런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최하층 신분이 계층이 모선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밑에 그래도 깔아주는 백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백정이 똑같은 인간 대접을 해달라고 외치니까 그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청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 진주고등학교 자리 있잖아요. 진주고등학교 자리, 진주여고 자리구나. 이쪽에서 막 공태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소를 한 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새백정,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새백정, 천석구, 강상호, 신현수 나와서 소 잡아 이러고 이렇게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막 신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강상호 선집이 진주성 앞에 있을 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천석구 선생은 또 시장통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이렇게 종이 가게를 했대요. 근데 막 그 집이라든지 가게에 막 돌을 던지고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바로 일곡사에 모여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결의. 이제 결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제일 큰 게 이제 소고기 불매운동. 소고기 불매운동.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자꾸 뭐 몇 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백정들도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점점점 고조가 되니까 여기 진주 노동공제회, 진주 노동공제회가 중재에 나섭니다. 근데 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아까 보수 세력들, 보충교라든지 지주 세력들은 진주 노동공제회가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920년 그러니까 3.1 다 전부 다 이게 3.1 운동 영향이거든요. 3.1 운동 이후에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전국 곳곳에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일어나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도 제일 선봉했었던 게 노동공제입니다. 이 노동공제가 그 바탕이 돼가지고 그 농민회가 생기고 그 노동단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회가 생기고 또 학생단체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성단체가 생기고 제일 뿌리가 노동공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공제에서 막 그러니까 이 그 보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농층을 이용해가지고 막 유언비를 만들어요. 심지어 그 백정들한테 돈을 2천만 원 뇌물을 받고 2천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받고 이 강상우 시내에서 이른바 전형의 양반들이 이 백정들의 그 운동을 하고 대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요인들을 퍼뜨려요. 근데 어쨌든 이 노동공제가 나서가지고 이 농층하고 이 형평사하고 중재를 한 게 큰 효과를 보기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달 정도 있다가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복사에 이제 왔던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참고로 그냥 요 앞에 아마 저 느티나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마 여재단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재단은 뭐냐면 아까 자묘 의사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재단은 외로운 귀신들.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면 고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사직이라든지 또 이 향교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 제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정말 우리 그런 어떤 제사에서 그 뭐랄까 제사법을 얻어먹지 못하는 그 나무의 귀신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또 다른 형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 그게 북쪽에 있거든요.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외국사는 저런 왜 그 사람들을 그런 걸 해학 이렇게 정서. 건드려서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시주만 해서 예, 이제 보통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충교라든지 지주 세력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주를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수백 명이 모일 장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간적인 의미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죠. 어느 하나보다. 천천히 모일 수 있도록 해줄까. 주시가 누구였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정을 정말로 인간 취급 안 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 그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보충교나 지주 세력들이 장소를 좀 제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거지. 뭐 특별히 이 의독사 측에서 반형평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녀 자체도 높은 신분 아니었잖아. 예. 그 조선시대에는 칠반천인. 예. 아니 그냥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예, 스님도 들어가지. 그거 가르쳐놔. 그렇게 또 무슨 손에 깔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손에 이거 갔다고 생각 안 했어. 알았지? 개인적인 물론 시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나라의 전생이 백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일부러 처음에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는 가르칠 때 그냥 그렇게 그 밑에 상인 그러니까 상인 밑에 그냥 그 밑에 그냥 쭉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쭉쭉쭉 한 줄로 가르쳐요. 그게 내 의견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녀, 그다음 기생,
뭐 100점 막 이랬던 데 솔직히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정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같은 칠반 천인 해가지고 지금 7대 천민, 그게 성료도 들어가고 백정 당연히 들어가고 그 기생도 들어갔는데 그런 기생들마저도 거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차별이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그 신분 차별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바로 백정이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나 교수님은 글을 안 담아요. 제 생각인데. 예. 많이 신을 져야지 신분들은 아니면 큰데 양반개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제가 그렇게 봐야 돼요. 네,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물 끓여서 먹는 신문상 그런 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 자기 그는 그런 분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가 외국사 위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기가 객사잖아요. 객사니까. 그리고 넓은 곳이 먹을 것이 별로 없으면 제대하고 사람들 지기는 안 하니까. 여기서 모여서 제 생각입니다. 멀지도 않고 시내하고 거의 가깝잖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또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놀이다 뭐 놀이 문화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와 아마 좀 통하는 얘기지 않을까. 우리가 또 완장이라는 소설도 있듯지만 네.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청의원들이 그렇게 막 백정에 대해서 어떤 린치를 했던 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체도 그게 자기들은 권력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백정들이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잘하는 것보다는 중간 완장된 앞제비. 사람들의 오히려 해악이 더 크듯이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또 다른 하나의 살기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뭐 반형평이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단지 자기의 이권만 생각을 하면 대의를 못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그런 처지였더라도 어땠을까?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외국사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람은 인간 권력을 가져야 될까요? 권력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 어느 뭐 애들 속에서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지금도 키우고 있잖아요. 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보지 말자라고 되게 얘기를 하지만 혁신학교 하고 있는 그 매각교들조차도 사실은 조직 내에서의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정말 선생님도 그 얘기하지만 학교에 또 부장교사, 교장교가 이렇게 얘기가 쫙 있듯이 부장교사가 완장이 이렇게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학교 시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인턴이 그 노예 중에 그 이번에 학교 나니까 기간보선이 그 노예가 오히려 좀 홀모슨, 상무슨, 아니 상무슨이라는 게 노예가 노예 중이거든요. 아 옛날에 그때가 좋았다. 그 얘기가 들리고 그때가 좋았다. 대방시키지 않아야 그게 먹고 사는 지가 부리면 되는데 지가 일을 해 먹고 살아야 힘들어요. 그렇게 그런 이제 노예 감성이다. 근데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 그 동화책에 내는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노예들은 싫어했다. 그 제발 우리 내를 좀 그 토지 대표해주세요. 소설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노비 해방이 되고 나서 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걸 슬퍼하고 막 가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노예 근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노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아- 살아봤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자율로 뭔가 해본다는 게 그곳에서 되게 해방되는 것이 진짜 해방이 아닌가. 우리도 아직까지 마치 우리 국조에 있잖아요, 마치. 마치. 그러니까 외국사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외국사 지금 이제 주지스님이 좀 들으면 서운하니까 그죠. 지금의 시대에서 이야기 들으면 좀 서운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운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장수만 빌렸던 거지.
스님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저도 하면서 안 했고. 우리 얘기 계속 의국사를 쓰고 있거든. 그 역사적인 일인데. 의국사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명식이 제대로 없습니다. 알아보고 맹세계 의국사인데 알아볼 제목을 좀 바꿔야 되나? 아니 우리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옛날에 어린이 목회를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하고도 되게 공부한다 보면 갑툭대면서 예불도 자주 많이 하고 했던 그 의국사인데 근데 지금 여기 정권에 많이 들어오니까 마정병이 아니 여기 뭐 의국사 쓰는 거 있어 내가 어디야? 몇번 얘기했어 어디야 쌤한테도 되겠네. 아니 이게 뭐냐 어. 진짜 의국사가 맞냐 선생님 알아보고 네, 예불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랬다 단지 이런 걸 가지고 꼭 이렇게 근데 구해줘도